네, 어제 아시는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소장님은 논문 엄청나게 빨리 쓰시겠네요? 보통 논문 한 편 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논문을 한 편 쓰는데 이거는 뭐 빨리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근데 주로 이제 학생들이 쓰는 논문이잖아요. 아니면은 이 박사 과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조금 그 연구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뭐라고 제가 표현해야 됩니까? 이 지금 진정한 연구, 정말 내가 뭐 평생을 바쳐서 하는 연구 뭐 이런 거 말고 뭔가 이제 좀 진짜 실적 때문에 아니면 학위 때문에 급급해가지고 쓰는 연구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개 중에서도 정말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연구들이 나옵니다만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뭐 학위 취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쓰는 그런 연구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뭔가 좀 가성비 있게 쓸 수가 있더라 이거죠. 뭐 하도 해보니까 그 제가 이제 그런 논문들의 학술적 가치를 뭐 무시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좀 쓸 수 있더라. 좀 요령껏 쓸 수 있더라. 물론 이제 이런 요령들이 잘 발휘가 되면 평생 바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조금 덜 힘들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령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뭐 서두를 빼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이 좀 가성비 있게 요령껏 쓸 수 있을까 논문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많은 교수님들이 많은 아주 경험이 축적된 연구자 학자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요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요령에 의해서 자신만의 단계적인 방식으로 아주 가성비 있게 논문을 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어떻게 어떤 단계에 의해서 논문을 쓰는 것이 정말 가성비 있게 요령껏 쓸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마다 어 진짜 뼈저리는 실감이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가지고 야, 저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나름대로 저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뼈저리는 고통을 감내했을까? 그 결과 끝에 자신이 얻은 경험을 나름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부정적이고 뭐 티껍네 이러면서 이제 택도 아닌 소리 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좀 진지하게 저 사람의 입장에서 뭐 이 듣는 시간만큼은 저 사람의 마인드에 동조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뭐 어떻게 보면 뻔한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논문을 쓸 때 우선 이제 제일 처음에는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방향 설정이야 제가 뭐 진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떠들어 제끼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거 왜 쓰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뭐 요거 두 가지로 이제 종합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는 연구 설계가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필요성이 나오기까지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돼야 되는데, 이 논리는 결국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거 제시다. 이거죠. 근거 제시. 근데 우리가 이제 학술 연구 논문을 하는 거죠. 뭐 기업에서 연구 보고서 쓰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학술 연구 논문을 쓰기 때문에 이 근거는 학술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연구 문제 또는 연구 가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해결하면은 우리는 이 학술적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제 선행 연구에 한계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학술적인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결론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해서 푸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이 설계에 제가 진짜 뭐 제가 세계 최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 기억에 없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나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뭐 최초가 아닐까, 뭐 감히 한번 떠들어 봅니다만, 연구 설계의 3대 요소 하면서 이제 나온 게 대도방이죠. 대도방. 대상 도구 방법입니다. 이거 없는 연구는 없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상 도구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도구 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한테 들이밀어서 대상한테서 자료를 뽑아서 얻은 자료로, 그게 뭐 양적 자료든 질적 자료든 어쨌든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방향 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계획이라고, 연구 계획서, 뭐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 설정이 돼가지고 내가, 야,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다라는 게 자기가 탁 느껴졌을 때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나 이거 하는 거야. 나 이 왜 하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때 이제 듣는 사람은, 야, 저 연구자가 뭐 심하게 말하면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저 연구를 하려고 하겠네, 의도가 분명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1번 과정은 솔직히 이거 굳이 다른 사람한테 페이퍼로 잘 작성해가지고 글자로, 텍스트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로, 말로 설명해도 이 방향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충분히 공감을 느끼거나 또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연구계획서를 막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지도 교수님도, 야, 연구계획서 가져와 봐라. 아니면은 뭐 어디에 뭐 발표를 할 때도 뭐 이런 연구의 계획을 뭐 제출을 한다든가, 연구계획서가 곧 페이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페이퍼가 너무 이 작성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가 되면 저는 벌써 페이퍼 작업에서 좀 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방향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자기가 그냥 볼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리만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학교에 이제 뭐 논문 지도 교수라면, 이 학생들이, 제가 만약에 지도하는 학생들이 뭐 한 열댓 명 있다고 칩시다.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1번 방향 설정할 때는 그냥 제가 이제 뭐 지도교수 방이 있겠죠. 그러면 학생하고 이제 미팅 시간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저는 페이퍼를 작성해와라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뭘 하는지 나한테 와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고, 뭐 보충 자료 있으면 그냥 뭐 잘 정리가 안 된 상태더라도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대충 가져와 보세요. 뭐 근거가 될 만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파일로 돼도 괜찮습니다. 사진 찍어 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듣기만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서 이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저는 고통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학생한테. 그 페이퍼 작성한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냥 작성하지 말고 그냥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그 자료가 있다라는 것을 뭐 파일이 있으면 다운로드를 받아놓고 뭐 어디 서점이라든지 도서관에 있다면은 좀 프린트를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보만 해놓고 뭐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종이에다가 자기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대충 그려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만 할 것 같아요. 이야기만 방향이 잡힐 때까지.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요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요 논리 한번 찾아보세요. 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기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기법이 맞을 건지 그리고 이 기법을 썼을 때 자료를 어떻게 구해야 된다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토의를 하면서 방향이 설정될 때까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15명 정도가 있어도 계속 1번 단계 같은 경우에는 미팅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토론 위주로 논문 지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 단계에서 방향 설정이 딱 되고 나면 저는 논문은 거의 뭐 한 6, 70%는 다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한 거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교수님들 계실 거예요. 연구 많이 해보면 느낍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뭐 연구 거의 뭐 다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향만 잡히면 논문은요. 나중에 그 이후에 2단계, 3단계 금방 합니다. 예, 금방 합니다. 2단계 뭐냐면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 여기에서 내가 요 학술적 근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확보만 해놨겠지.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놓든가 아니면 프린트를 해놨든가 아니면 모자라는 거는 다시 조금 더 보충해서 찾으면 되고. 자, 그런 자료 수집 들어가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논리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수집.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뭐 도구라든지 뭐 이런 자료 수집 있잖아요. 그리고 방법론이 조금 설명이 될 필요 있으면 방법론에 대한 자료 수집. 이게 뭡니까? 1, 2, 3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자료 수집입니다. 뭐 대상에 대해서도 혹시 필요하면 자료 수집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1, 2, 3, 4 요 네 가지에 대한 자료 수집은 조금 철두철미하게 콘텐츠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콘텐츠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또 보충적으로 설명해야 될 자료가 있다거나 또 보완해야 될 자료가 있다라면은 요건 뭡니까? 뭐 개념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주로 보면 인용문들이죠. 뭐 외국 사례, 뭐 한국 사례, 뭐 현황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의 개념, 정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용문들 콘텐츠, 요런 콘텐츠가 또 있죠. 크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보완하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하시면 좀 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제가 만약에 어떤 학교의 지도교수라면 방향 설정했을 때만큼 그렇게 머리가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자료 수집 방향 설정이 머리가 아프지. 이게 진짜 오리지널 연구인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자료 수집은 뭘 하는 겁니까? 자료 수집은 이제 3단계 페이퍼 작업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모으는 단계예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콘텐츠가 잘 모아졌는지 내가 만약 지도교수라면 확인만 해주는 거지. 확인만 해주는 겁니다. 잘 모아지고 있는지. 물론 이제 자료 수집을 좀 더 가성비 있게 요령껏 할 수 있는 그런 조언도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근거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방법이나 뭐 도구 이런 선정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는 게 좋겠다. 인용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집하는 게 좋겠다. 인용문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표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처를 꼭 밝히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이제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요령이 있다면 요령도 살짝 섞어주면서 조미료식으로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별로 머리는 아플 것 같지는 않아요. 자료 수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는 이제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별건 아닌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학교의 지도 교수라면 내가 한 열댓 명 정도 논문 지도를 하고 있다면 이 학생들을 1번, 2번까지 다 오게 할 거예요. 다 1번, 2번 과정을 다 진행을 시킨 다음에 3번에 들어갈 때 이 학생들을 한꺼번에 다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도저히 진도가 느려서 못 따라오는 팀이 있다면 그거는 별도로 또 한번 묶든가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다 모아가지고 3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양식입니다. 양식. 그 논문 양식 있잖아요. 그 페이퍼를 작성하는 우리 학교의 매뉴얼 또는 우리 학과의 매뉴얼 아니면 이제 지도교수로서 나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양적 연구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고 질적 연구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양적 연구 중에서도 뭐 인과관계, 영향관계 연구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고 도구개발 연구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질적 연구 중에서도 뭐 현상학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고 근거이론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등등 그런 일련의 양식뿐만 아니라 뭐 여백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하고 표는 분명히 나는 말한다 뭐 세로줄은 다 없애라 라든가 그 제일 위에서나고 제일 아래서는 뭐 까맣게 하라든가 진하게 하라든가 표 안에 들어가는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하고 폰트체는 어떻게 하라든가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제 페이퍼 작업 4번이 페이퍼 작업인데 이 4번 페이퍼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양식을 확실하게 주지시키고 혹시 이제 뭐 선배들 논문 중에 그 뭐 한글 파일이다 이러면 이제 작성된 파일이 있으면 이걸 하나씩 다 던져주고 여기다가 덮어 써라 하든지 차라리 확실하게 이 양식에 대해서 주지를 딱 시키긴 다음에 예, 이제 더 이상 썼다 지웠다 뭐가 글자가 삐뚤빼뚤하다 뭐 표마다 양식이 다 다르다 예? 글자 크기가 다 다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양식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다음에 페이퍼 작업에 들어가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번 단계에서 수집된 이 콘텐츠를 지도교수가 목차 카테고리를 딱 정해주고 여기에다가 써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콘텐츠를 담아라 담아라 라는 느낌으로 잘 담아라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페이퍼 작업을 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지도 교수님도 편할 것 같아요. 동시에 여러 명에 대한 논문 지도가 가능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4번 단계에서 이제 페이퍼가 들어올 텐데 적어도 페이퍼를 보고 아씨 못 알아쳐먹겠네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논문 쓰는 재미가 좀 들지 않겠나. 논문 쓰면서 고통스럽다,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느낌도 안 들 것이고, 논문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보통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런 단계로 교수님이 논문 지도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렇게 지도를 안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교수님이 그냥 써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학생은 지금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뭘 써야 되는지 자기가 무슨 연구하는지도 말로도 잘 설명을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쓰게 생긴 거지. 페이퍼 작업을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설명해봐 하면 말로 설명도 못 하겠는데 지금 종이로 쓰게 생겼단 말이지. 그게 뭘 쓰겠어요. 근데 양식도 몰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 내용도 몰라. 근데 교수님이 써와라 했기 때문에 뭔가는 써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베끼거나 이상한 말을 막 그냥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식이 틀려가지고 글자도 삐뚤빼뚤, 글자 크기도 뭐 천차만별, 표도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읽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계속 욕만 들어먹고 빠꾸만 당하는 거지.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지금 누가 봐도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누가 좀 교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찾아가면 교정해주겠지. 교정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거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외계어 같은데 이 외계어 같기도 하고 무슨 암호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도 이렇게 써와라 하는 교수님들 보면 물론 이제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을 거예요. 바쁘고 뭐 이런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그 조금 전략만 잘 짜면 뭐 충분히 다 학생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 써와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대학원생이면 다 뭐 공부 좀 한 사람들이고 다 어른들인데 말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써온 거 보고 그냥 심사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럴 것 같으면 학생들을 애초에 그냥 뽑을 때부터 논문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그냥 뭐 논문 그 시험을 치든가 아예 그냥 논문 못 쓸 것 같으면 아예 뽑지를 말든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좀 뭐 재정 때문에 그냥 막막 뽑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뽑을 때는 그렇게 막 뽑아놓고 막상 논문 쓸 때 되면 당신들이 알아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솔직히 누가 씁니까? 논문 다 못 쓰는 거 뻔히 알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논문을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면서 지도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서 논문 처음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좀 단계적인 방식으로 논문 지도가 이루어지면 이거 뭐 진짜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막 써와라 자꾸 써와라 나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1, 2, 3, 4단계로 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자꾸 써와라 하면 이것도 제가 알려도 이거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게 교수님들도 뭔가 지도를 좀 전략적으로 잘 하시면 학생들이 참 재미있는 대학원 생활 논문 작성 기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안타까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교수님들이 좀 많이 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혹시 누구한테 타치를 받지 않는 그런 학교를 이미 졸업하신 분들이 연구 실적을 위해서 논문을 쓰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단계 1, 2, 3, 4단계로 쓰면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면 논문을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논문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쓸 수 한 편을 빨리 쓸 수 있습니까? 가성비 있게 이런 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날씨가 어제는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오늘 지금 뭐 하늘이 완전히 가을 날씨네. 엄청나게 청명합니다 지금은.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